네, 자, 수능 영어 빈칸 추론 정복 영어 남혜빈입니다. 오늘은요, 우리 파트 6 오답 선지 이어서 볼 겁니다. 그렇죠? 지난 시간에 2개 정도의 지문을 봤었는데요. 잠깐 리뷰해 봅시다. 우리가 정답으로 가는 길에 있어서 정답으로 가지 않고 3개의 대표적인 오답 유형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첫 번째는요. 정답과는 반대의 길을 가는 정답과 반대 논리를 서술한 선지가 대표적인 오답 선지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두 번째는 지문에서 언급되지 않은 이야기, 즉 정답과는 다른 길을 가는 그런 선지가 두 번째 대표적인 오답 선지다 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세 번째는요. 지문에 언급도 됐고요.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빈칸에 들어가기는 이상한, 부족한 이야기가 대표적 세 번째 오답 선지였고요. 가장 어려운 유형이었습니다. 이렇게 잘 가다가 갑자기 딴 길로 새버리는 느낌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세 가지의 오답 선지를 좀 이미 알고 있다면 우리가 현장에서 조금 헷갈리는 선지들이 있을 때 이건 이 유형 오답이 아닐까? 이 유형 오답인 것 같다라고 걸러낼 수 있는 힘을 기르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요. 오늘은 이제 마저 볼 겁니다. 한번 어떻게 실제로 선지가 등장을 하는지 한번 실전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26학년도 9월 오답률 1위 문제였네요. 굉장히 어려웠던 문제예요. 그렇죠? 자, 봅시다. Compare to other ecosystems. 다른 생태계에 비교해서요. Forest, 숲은요, are relatively diverse. 상대적으로 다양합니다. 숲이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다양하대요. 그렇죠? But, 그러나, they should not necessarily be 빈칸. 이라고 첫 문장부터 빈칸이 등장했네요. 그러나 이것은 뭐예요? 지금 뭘 받고 있죠? 이것은 뭐예요? 숲이 다양하다라는 이 사실, 그쵸? 숲이 다양하다라는 이 사실이 꼭 빈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하고 있어요. 그쵸? 그럼 계속 읽어봅시다. 자, wetlands, meadows, and grasslands. 자, wetlands 하면 뭐예요? 젖은 땅, 습지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meadow, and grasslands, 목초지와 초원이라는 뜻인데요. 선생님 제가 시험장에서 이 단어들의 뜻을 몰랐어요 라고 해도 괜찮아요. 적어도 wetlands, 그쵸? 젖은 땅 정도의 단어를 알았다고 한다면 지금 쉼표로 이렇게 병렬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얘네들 그쵸? 그냥 영어 단어 자체로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아, 습지, meadow, grasslands 얘네들은 그쵸? 얘네들은 have a unique biota too. 자, 바이오타 밑에 나온 단어죠. 생물상. 그러니까 걔네들도 또한 유니크한 생물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니크한 생물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Even if 뭐뭐일지라도 it's often not as rich as a forest biota. 뭐만큼 풍부하진 않을지라도 숲의 생물상만큼 풍부하지는 않을지라도 얘네도 또한 유니크한 바이오타를 갖고 있어요 라고 하면 얘네를 한 묶음으로 쳐서 그쵸? 얘네를 한 묶음으로 쳐서 숲만큼은 아니지만 얘네도 독특한 괜찮은 애들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쵸? 그럼 다음에 the ecological problems of this process. 이 절차의 생태학적인 문제는요 라고 하고 있어요. 자. 이 절차, 무슨 절차예요? 무슨 절차지? 모르겠죠. 안 나왔잖아요. 무슨 절차지? 그렇다는 건 이 절차는 빈칸에서 언급된 그 절차겠다. 맞아요. 빈칸에서 언급된 절차를 얘기하는 거겠다. 근데 이게 문제가 있대요. 생태학적인 문제가 있는 절차래요. 마이너스. 맞아요. 이 절차의 생태학적인 문제는 have been described. 묘사가 되어 왔습니다. From a number of places. 다양한 곳들에서요. Such as 이런 나라들에서요. 이런 나라들 하나하나 굳이 집중할 필요 없죠. 어찌됐든 이 절차의 생태학적인 문제가 있어 왔는데요. But the classic example of this 이것의 가장 도전적인 예시는 comes from 이 나라들에 있습니다. 라고 하고 있어요. 맞아요? 오케이.
오케이. 자, 이곳에서요. 이곳에서 어떤 문제인지 이제 집중해야 돼요. 우리는 어떤 절차인지를 찾아야 되고 어떤 문제일까 한번 보는 거예요. 그쵸? Here, 이곳에서 the Forestry Commission, 그 숲위원회가요. has drained, fertilized, and fenced. 뭐 했대요? drain 하면은 배수를 했다라는 거고요. 땅을 비옥하게 하고요. 울타리를 쳤대요. 어디를? 습지의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요. 라고 하고 있어요. 습지. 위에 나왔던. 습지의 다양한 부분들을 이렇게 했어요. To facilitate,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요. Turning them into forests. 뭐래요? 그것들을 뭘로 바꾸기 위해서? 숲으로 바꾸기 위해서요. 절차 나왔네요. 절차 뭐예요? 이 절차의 문제는 이곳에 있었는데요. 이곳에서 이 숲위원회가 습지들을 숲으로 바꿨어요. 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 절차는 뭐다? 웰랜드를 미도와 그래스랜드 얘네들을 숲으로 바꾸는 일이구나. 바꾸기 위해서 물도 뺏고 땅을 비옥하게 하고 울타리를 치는 그 일련의 과정이겠구나. 맞아요? 뭔진 알았다. 그럼 얘네가 왜 문제가 있을까? 하고 읽어가 보는 거예요. 그쵸? Increasing the extent of forests in Britain. 자, 여기 다시 한번 명확히 나왔네요. 영국에서 숲의 범위를 증가시키는 것은요. 즉, 얘네들을 숲으로 바꾸는 그 과정은요. 그쵸? 그것은 is certainly 확실히 a desirable goal. 뭐다? 굉장히 요구되는 좋은 목표이다. 필요하니까 하는 일이겠죠. And 그리고 most of the Forestry Commission's efforts. 대부분의 그 위원회의 노력이라는 건요, are directed towards. 어디에 향해 있냐면, 어떤 장소들에 향해 있는데, 어떤 장소들이냐면, that were forested before ship and their skippers came to the island. 그러니까 양과 양치기가 섬에 오기 전에 숲이었던 곳들로 향해져 있다라는 얘기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원래부터 숲이었던 곳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원래 우리는 숲이에요. 맞아요? 원래 숲이었는데 그 양치기 활동 같은 것들을 하면은 와서 이제 막 숲을 다 베어버려요. 이렇게 나무 같은 걸 베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다가 원래 숲이었는데 이렇게 양치기 활동으로 인해서 조금 이렇게 됐던 그런 곳들을 보통 숲으로 바꾸는 작업을 한다. 그렇죠? 원래 숲이었던 곳들을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However, 그러나 ecologists, 생태학자들은요. 그럼 얘네들은 뭐라고 이제 문제를 제기하는지가 나오겠죠. 생태학자들은요, frequently complain about. 자, 불평합니다. 문제 나오겠네요. 뭐라고 불평하냐면, 그 위원회 작업에 대해서 불평을 하는데요. Because, 왜냐하면, 자, it is not restricted to former forest sites. 뭐래요? 이전에 숲이었던 장소에만 제한되지 않았어요. 니네가 말한 것처럼 원래부터 숲이었던 곳만 그렇게 숲으로 바꾸는 게 아니잖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쵸? 두 번째예요. Because the forest established. 그 새로 만들어진 조성된 숲들은 are usually composed of exotic trees. 뭘로 구성된다? 외래종들 너무 많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and because the wildlife threatened by this activity includes many uncommon species. 그렇죠? 이 숲으로 바꾸는 활동으로 인해서 위협을 받는 야생동물 중에는 희귀종들도 되게 많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지문은 뭐냐? 절차 뭔지 알았어요? 숲이 아닌 곳들을 숲으로 만드는 절차에 생태학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했는데 그 문제들은 여기 나왔어요. 그렇죠? 원래부터도 숲이었던 곳이 아닌 곳들도 하지 않냐? 외래종 너무 많이 들어온다. 그리고 야생동물 위협받는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정답을 이미 예측할 수 있어요. 예측할 수 있죠. 자, 이 절차, 즉 숲이 아닌 곳을 숲으로 바꾸는 이 절차가 빈칸에 들어가야 될 거고요. 빈칸의 문장을 다시 읽어보면 숲이라는 게 다양하긴 하지만 이것이 빈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마도 숲이 다양하긴 하지만 숲이 아닌 곳들을 다 숲으로 바꿔 제끼는 거 안 돼. 이런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게 이 글의 주장이겠죠. 쌓기 지문이잖아요. 쌓기 지문. 맞죠? 하나의 주장을 촘촘히 쌓아내려가는 지문. 주장을 빈칸에서 물어볼 거다라고 했고 그런 얘기를 해야겠죠. 한번 봅시다. 정답이 어떻게 나왔나 봅시다. 자, 그 얘기를 한 보기가 바로 5번이에요. 그쵸? 다른 생태 시스템에 비해서 숲이라는 게 다양하긴 한데요. 이것이 꼭 정당화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바꾸는 것이요. 숲이 아닌 곳들을 숲으로 변환하는 것에 대한 정당화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얘기가 이 글의 주장인 거예요. 이해되죠? 이해되죠? 이게 주장이라고요. 이게 핵심. 이게 이 글의 핵심. 그쵸? 자, 그럼 1번부터 한번 오답이 어떻게 나왔나 한번 봅시다. 1번. 이것이 어떤 기반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조사하는데요. The value of forest expansion. 숲의 확장의 가치를 조사하는 기반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숲의 확장의 가치를 조사한다 라는 얘기는 지문에 언급되지 않은 다른 길을 가고 있는 보기예요. 맞아요? 그렇죠? 2번. 이것이 꼭 어떤 기반, 기초, 그쵸? 기초가 되어서는 안 되는데요. 확장하는 거죠. 조직적인 도움을 전체 생태계. 그러니까 전체 생태계의 조직적인 도움을 확장하는 기반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라고 하고 있는데 얘는 뭐 말도 안 되죠. 조직적인 도움 이런 얘기는 역시나 지문에서 나오지 않은 다른 길을 가고 있는 보기다. 그쵸? 3번. 이것이 어떤 이유로 받아들여져서는 안 될 겁니다. For introducing exotic species to an entire ecosystem. 전체 생태계에요. 외래종을 도입하는 이유로서 받아들여져서는 안 됩니다. 라고 하고 있는데요. 자, 어때요? 외래종. 외래종? 아니, 외래종. 외래종 어디 나왔어요, 지문에? 여기. 맞아요? 그러니까 이 생태학자들이요. 그쵸? 이 생태학자들이 숲으로 바꾸지 마! 라고 얘기하면서 했던 3개의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가 첫 번째는 원래 숲이 아니었던 곳들까지도 숲 아닌 곳들까지도 막 바꾸지 않느냐라는 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외래종 exotic trees 외래 나무가 너무 도입이 된다라는 거고 세 번째가 야생동물들이 위협받는다라는 거였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면 이 3가지 이유를 기반으로 생태학자들이 결국 하려고 했던 얘기는 숲이 다양하지만 숲이 아닌 곳들을 숲으로 바꾸는 정당화가 되어서요 안 돼요 라는 얘기인 거지. 3번처럼 외래종 자체를 도입하는 이유가 돼서는 안 됩니다 라는 건 지문에 언급이 됐지만 빈칸에 들어가기에 정답이 되기에는 핵심이 아니란 말이에요. 핵심이 아니잖아. 핵심이 아니라고요. 그냥 지문에서 언급되었던 이 표현 정도를 딱 교묘하게 섞어가지고 얘네 외래종 도입하는 거 안 좋다라고 했잖아. 부정적인 뉘앙스로 얘기를 하긴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래종 도입하는 이유로 받아들여서는 안 돼. 이 얘기 한 것 같아 라고 기억 조작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는 사실 지문에 나오지 않았는데 그쵸? 핵심이 아니라는 거죠. 지문에 나왔지만 핵심이 아니다. 지문에 나오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그쵸? 대표적인 이 3번째 유형 굉장히 걸러내기가 어려운 유형이다라는 거예요. 그쵸? 다음 가볼까요? 4번 받아들여져서는 안 됩니다. 증거로서요. For increasing ecological enrichment 생태학적인 풍부함을 증가시키는 증거로서 받아들여져서는 안 됩니다라고 하고 있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숲이 들어오는 게 생태학적인 풍부함을 증가시키냐 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은 이런 문제들이 있으니 숲을 제발 그만 만들어라. 정당화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가 핵심인 거예요. 얘도 그래서 그쵸? 3번이랑 4번이 다 그쵸? 빈칸에 들어가기에는 애매한 얘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3번, 4번 같은 보기가 굉장히 더 어려워요.
왜냐면 1번, 2번은 사실 오히려 그쵸? 아예 말이 안 된 조사한다, 조직적 도움 이런 아예 언급이 안 된 다른 길을 가는 친구들은 그래 이런 거는 언급이 안 된 것 같아 라고 빼낼 수 있는데 얘네 같은 경우는 조금 미묘하단 말이에요. 미묘해요. 그게 바로 대표적인 3번 오답이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학생들이 몇 번을 많이 골랐냐? 라고 하면 3번을 많이 골랐다는 거예요. 정답보다도 많은 학생들이. 그쵸? 외래종의 도입에 대한 거. 외래종. 언급이 됐던 것 같고 외래종 도입하면 안 돼 뭐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했던 것 같아 생태학자들이. 그러니까 3번 맞는 것 같다. 그래서 정답보다도 많은 학생들이 3번을 골랐다라는 거. 이해되죠? 그래서 우리가 전략적으로 기본적으로 선생님 추천하는 건 보기는 무조건 5번까지 다 읽으세요. 그러니까 내가 물론 시간이 없어. 내가 뒤에 뭐 장문도 읽어야 되고 너무 시간이 없지만 내가 1번, 2번, 3번이 정답인 것 같은데 해도 4번, 5번을 제발 한 번씩 읽어보세요. 그러면 5번도 맞는 것 같아. 체크를 하고 시간이 만약에 없다면 3번, 5번을 체크를 하고 다른 문제를 풀고 검토할 시간이 있을 때 다시 돌아오세요. 그리고는 제가 말했던 이 오답의 세 가지 유형 이걸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랬을 때 얘가 하려고 하는 핵심 주장 이 뭘까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외래종은 이유 중에 하나였지 지엽적인 거잖아. 그쵸? 핵심은 결국은 숲이 아닌 곳을 숲으로 만드는 정당화하지 마 라는 게 얘가 하는 주장이겠다 라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5번으로 찍고 넘어가면 우리가 이제 실제 수능에서도 그쵸? 어떻게 보면 좀 더 전략적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는 그쵸? 방법이라는 겁니다. 이해되죠? 자, 다음 문제 한번 가봅시다. (24학년도 9월) 오답률 3위 문제였네요. 그쵸? 볼게요. 이것도 오답이 이제 지문 자체 괜찮아요. 지문은 쉬웠는데요. 오답이 굉장히 미묘해. 그래서 좀 오답률이 높았던 문제인데요. 한번 봐볼게요. 자, an invention or discovery. 발명이나 발견은요. That is too far ahead of its time. 그 시대에 너무 앞서 있는 발명이나 발견은요. is worthless. 가치가 없습니다. 땡땡. 왜 그러냐면 no one can follow. 아무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렇겠죠? 너무 앞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대에 너무 앞서 있으면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죠. An overly futuristic, unconventional, or visionary invention. 과하게 미래지향적이고 비전통적이고 비전지향적인 그런 발명이라는 거. 즉 너무 앞선, 앞에 말한 그쵸? 너무 시대를 앞선 그런 발명이나 발견은 can fail initially. 처음에는 실패할 수 있어요. 그쵸? 뭐, 이 괄호니까 괄호 굳이 안 읽어도 돼요. Yet, 그러나 succeed later. 나중에 성공할 수 있어요. 언제 성공하냐면 when the ecology of supporting ideas catches up. 뭐 할 때? 뒷받침하는 아이디어의 생태계가 따라잡을 때 나중에 성공할 수 있어요. 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실패를 하지만요. 나중에 성공할 수 있어요. 아이디어들이 따라잡으면요. 오케이? 자, 그래서 Gregor Mendel's 1865 Theories of Genetic Heredity. 이 예시가 나오나 봐요. 이 아저씨의 1865년에 이 이론. 뭔지 자세히 알 필요 없죠. 어쨌든 이 이론은 뭘 거다? 시대를 앞선 이론일 거다. 예시, 그쵸? 그런 예시겠죠? 이 이론은 were correct. 맞는 말이었어요. 그쵸? 맞는 말이었는데 but ignored for 35 years. 35년 동안 무시를 당했다. 왜 그러겠어요? 왜 그러겠어요? 처음에 실패한 거죠. 처음에 너무 이제 시대를 앞서 나가니까 실패를 한 거예요. His sharp insights. 그의 엄청 그런 날카로운 통찰력이 were not accepted.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요. Because they did not explain. 설명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The problems biologists had at the time. 그렇죠?
생물학자들이 그 당시 갖고 있던 문제들을 해결하지, 설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쵸? 너무 앞서 있으니까. Nor, 또 뭐 하지 못했어요? Did his explanation operate by known mechanisms? 알려진 메커니즘으로 기능하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비전통적이었다는 거죠. 그쵸? 과학의 이제 미래지향적이니까 원래 알려진 메커니즘으로도 막 설명이 안 돼. 작동이 안 돼. 그래서 so his discoveries were out of reach. 도달 범위 바깥에 있었다. fail initially 했다. even for the early adopters. 그쵸? 처음에 빨리 적응하는, 빨리 도입하는 사람들에게 마저도 받아들여지기가 어려웠어요. 실패를 어떻게 했는지가 나왔네요. 그럼 두 번째로 나오는 얘기는 뭘까? fail하는 거에 대해 보여줬으니까 이제 어떻게 그 후에, 그쵸? 어떻게 그 후에 succeed 했는지 그 얘기가 나오겠죠? 볼까요? decades later. 시간이 지났네. 그쵸? 이제 성공했구나. 과학이라는 게 직면했어요. The urgent questions. 어떤 긴급한 질문들을요. 근데 that Mendel's discoveries could answer. 멘델의 발견이 답할 수 있는 문제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시간이 지나서. Now, 이제 his insights, 그의 이 발견 통찰은 빈칸했습니다. 라고 하고 있어요. 정답 찾으러 가봅시다. 자, 이제 그의 통찰력은 1번 caught up to modern problems. 최신의 문제들, 현대의 문제들을 따라잡았습니다. 라고 하고 있어요. 현대의 문제들을 따라잡았습니다. 어때요? 맞는 것 같아요? 아니죠. 아니죠. 왜 아니죠? 자, 그의 통찰력이 문제를 따라잡은 게 아니라 문제들이 그의 통찰력을 따라잡은 거죠. 다시. 이 사람은 발견을 원래부터 1865년에 그쵸? 이 멘델 아저씨가 발견을 한 거예요. 발견을 했단 말이에요. 원래부터. 발견을 했는데 시대가 너무 뒤쳐져 있었어. 시대가. 너무 뒤쳐져 있어서 too far ahead. 아까 첫 문장 뭐였어요? too far ahead of its time. 그 시대보다 너무 앞서 있던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1865년. 그쵸? 시대보다 너무 앞서 있던 이런 발견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찾지 못하고 처음엔 fail 했지만 시간이 지나서 이제 시대의 문제들이 멘델의 통찰력을 따라잡은 거죠. 그러니까 그의 인사이트가 문제들을 따라잡았다라는 건 반대 얘기인 거예요. 반대 얘기. 이해돼요? 언뜻 봐서는 이제야 뭐 이제 따라잡았다 맞는 얘긴가 하는데 앞뒤를 잘 봐야죠. 주어가 어디예요? 그의 통찰력이. 그래서 1번 틀렸어요. 1번을 굉장히 많이 선택했다. 24% 학생들이 1번을 선택했어요. 정답보다도 많이 1번을 선택했어요. 그러니까 대충 읽으면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오답 센스를 어떻게 미묘하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넘어가면 안 돼요. 이거 반대 얘기하는 거라고요, 지금. 그렇죠? 2번. 그의 통찰력은 이제는 even more questions, 더 많은 질문들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아니죠. 이것도 반대 얘기죠. 더 많은 질문들을 갖고 온 게 아니라 이제 그의 통찰력이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게 됐다라는 거잖아요. 2번도 반대 얘기. 맞아요? 3번. 다뤘습니다. 과거와 현재의 토픽들을 비슷하게, 같게 다뤘습니다. 이건 뭐 언급되지 않은 얘기죠. 무슨 얘기죠? 그쵸? 이거는 완전 지문의 길과는 다른 길을 가고 있다. 그쵸? 4번. 이제 그의 통찰은 were only one step away. 딱 한 걸음 떨어져 있었다. 이게 정답이죠, 이게. 시대가 지나면서 이제 시대의 어떤 문제들, 그쵸? 시대의 문제들이 이제 그의 통찰력이 이걸 해결할 만큼 그의 통찰이 이제 문제보다 딱 한 발짝, 그쵸? 떨어져 있었다. 이제 좀 유용하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4번인 거예요. 그쵸? 자, 5번. 다시 얻었습니다. 수용. 대중의 수용을 다시 얻었습니다. 라고 하고 있는데 얘도 미묘하죠. 왜 미묘해? 대중의 수용? 맞는 것 같아.
왜냐면 처음에는 막 너무 과하게 미래지향적이니까 받아들여지지 않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대중의 억셉트를 받았다라는 거 아닌가? 근데 뭐가 아니다? 리게인 아니잖아요. 리게인 아니잖아요. 다시 얻었어요? 원래부터 얻었는데 1865년에도 얻었다가 지금 다시 얻었다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때는 fail 했는데 지금은 later, 그쵸? 나중에는 succeed 했다 라는 게 핵심이니까 regain 이런 거 완전 틀린 말이죠. 그쵸? 그래서 실제로 5번도 20% 학생들이 선택을 했다. 지금 정답이 20.2% 학생들이 선택했는데 아까 그쵸? 1번과 5번 보기를 이렇게나 많이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보답 보기를 어떻게 걸러내는지가 이렇게나 중요해요. 우리가 지금까지 지문을 읽는 방식, 그쵸? 빈칸이 뭘 물어볼지 이런 것들에 집중을 했다면 이 오답 선지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이것도 우리가 이번 시간을 통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그쵸? 걸러내는 법을 좀 배웠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마지막 정리입니다. 1번, 2번, 3번 정답과 반대 논리, 언급되지 않은 논리, 언급됐지만 부족한 논리 이렇게 세 가지를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항상 하는 얘기지만 이제 오답에는 지문에 나온 표현, 소재들을 마구 뿌려 놓을 거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낚이지 말자 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파트 6 오답 선지까지 마쳤습니다. 빈칸초론 정복 벌써 마지막 파트만 남겨두고 있는데요. 마지막 단계 이제 실전 연습에서는요.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것들을 좀 정리해보고요. 그 다음에 몇 가지 좀 고난이도 문제들을 기반으로, 그쵸? 기출 문제를 기반으로 실전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수고 많으셨고요. 우린 파트 7에서 만나도록 합시다.